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순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3월 9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이 유튜브의 네. 그 시청률이나 조회수가 예. 이게 3월 9일 이후로 하면 긴장도가 떨어지니까. 네. 그런데도 고성국 TV는 여전히 이게 확장세에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그걸 어떻게 다 분석을 하고 다녔어요? 대강 알 수 있지. 우선 내 유튜브부터 이게 측정이 가능하니까. 아이고 참. 예. 건강하시죠? 건강하셔야 돼요. 대선 때 단일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끝내 그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성사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별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 사실 뭐 예. 고박사도 그렇고 저야 예.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 종식을 위해서 네. 저는 2년 반 전부터 제 유튜브고 고박사 그 훨씬 전서부터 결국 그걸 주장해 온 거 아니에요. 예.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 요 세 단어를 집약해서 내가 늘 썼는데 예. 이걸 종식시키려고 하는데 안철수 요선이 이런 게 나와갖고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네. 위험한 선거에 말이야. 예. 그러니까 뭐 후보 단일화 추진회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심한 얘기를 많이 했지. 네. 야구 방망이 들고 가겠다라든지 말이야. 민심의 방망이를 들고 가서 예. 내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주면서 네가 네 종아리를 때려라. 예. 네가 무슨 계산으로 끝까지 나오려고 하느냐. 지금은 현재는 윤석열이가 위지 않나. 그럼 표를 보태라. 네. 예, 이런 각오로 그 선거에 이제 임했었는데 네. 그냥 뭐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예. 하여튼 정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마음이 다 모여서 아주 기적적인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성사시키고 대선에 이기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 갖게 된 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음 기회에 한번 하는데. 네, 그러시죠. 그런데 이제 출범한 지 20일째 되는 6월 1일 날 이제 이 지방선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길 거지만 만에 하나 이게 결과가 안 좋으면은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또 타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걱정들이 많았는데 6일 지방선거 저 변호사님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5월 10일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딱 20일 만에 그렇습니다. 딱 3주 만에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것은 뭐 대통령 취적을 나타낼 그런 시간 여유도 없고 그다음에 뭐 조각 인사에 여러 뭐 문제가 가령 있다든지 하면 그런데 그것도 뭐 국무총을 그냥 무사히 넘어갔고 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당 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을 바라봤을 때 6일 지방선거에 특별히 감점 요인이 없어요. 네. 이게 선거라는 건 어디 가냐 상대적이니까. 네. 네. 그런데 민주당 쪽에 이 감점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단체장 17개 그 밑에 시도의원, 구청장, 구의원 이렇게 가지를 치는데 결국 광역단체장의 향방이 어찌 되느냐가 밑에까지 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이 승패라 그럴까 이 양당의 이 성공률을 오늘 현재 이 시점에서 오늘 5월 23일 요 현재 시점에서 국민의힘당에도 다른 부정적인 돌출 요인이 발생 안 한다는 전제로 네. 민주당 쪽에는 조헌 요인이 발생할 여지가 지금 없으니까 네. 네. 그걸 전제로 한다면 전라남도, 북도, 광주시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하고 13개 시도에서는 국민의힘당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그 중에 좀 박빙 우세로 조금 염려되는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네. 경기도와 인천이다. 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조금 위험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 현재로 네. 거기도 결국은 국민의힘당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 네. 이게 13석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근본 이유로는 민주당이 이 3월 9일 이후에 보이고 있는 이 행태가 네. 누구는 산무라고 그랬어. 산무. 무능, 무책임, 무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 보태갖고 무례, 예의야. 그냥 이게 사무야, 사무. 이 사무 행위를 네 가지 없는 그런 특별한 돌출 행동들을 이 민주당이 계속을 했다. 첫째로 네.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상 불복하고 사실상 있는 부정하고 있어요. 예, 왜 그렇습니다. 0.73%로 졌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사실상 부정해버리고 초기에는 이재명도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고 송영길 대표는 이제는 586 세대가 물러서야 된다고 네, 네. 이렇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길래 그랬죠. 민주당이 이게 변하게 되면 6.1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압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웬걸 네. 표변해가지고 예. 이재명도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이 비연고죄인 개양 얼구에 나오고 국회의원 입부하고 그 다음에 586은 퇴출 이제 물러서야 된다. 물러설 대상인 중심 인물인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서울시장에 나오고 하는 이런 무책임하고 이게 무례한 행동 이게 유권자들에게 아주 부정적으로 각인되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연속적으로 박완주 의원의 성폭력 사건 예. 이 사람들 이걸 성비위 사건이라고 하는 묘한 단어를 만드는데 제가 듣기로는 형법상 강제추행 아니면 강간죄야. 듣기로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 이 네. 복합적인 혐의가 있는 거예요. 강제추행은 형법에 폭력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하는 경우 네. 강간은 강간죄니까. 근데 이걸 또 덮고 발뺌하기 위해서 보인 그 태도 그리고 뭐 목포 출신 김원희 의원의 그 네. 보좌관이 그 여직원을 강간했다는 사건. 그리고 민주당 보좌관 협의회에서 이 말고도 많이 있다라든지 이래가지고 이게 1년 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이게 오거돈 박원순의 이 성추행 사건으로 예. 이게 선거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유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검수완박 네. 이것이 위헌인 법률을 위헌인 절차로 예.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네. 양양자 의원을 빼고 민형배 의원인가를 탈당시켜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로 집어넣고 네. 안건조정위원회가 90일 심의할 수 있는 것을 17시간 만에 쫑 끝내고 그다음에 법사위 본회의에서 30일 수기할 수 있는 걸 7시간에 끝내고 본회의 넘어가서 그냥 뚝딱 해버리고 네. 이게 국민들 눈에 이게 좋게 보이겠어요? 이게 171석의 민주당 의원들이 남자를 여자를 남자로 하는 법안도 만들어서 방매이만 치면 이게 법이 되는 줄 알고 위헌인 예. 법률을 위헌인 절차로 이렇게 오만방자하고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유권자들이 이걸 주목하겠느냐 이 말이야. 6월 1일. 예. 예. 그 사이에 지금 3월 9일 이후에 뭐 이쪽이 뭐 크게 윤석열 측에서 보면 크게 뭐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냥 손가락질 받을 만한 부분적으로 있긴 하지만 말이야. 심각한 상처를 줄 만한 일은 없었다. 지금 이런 모든 걸 이게 생각했을 때 전통적 민주당 지지 지역, 전통적 민주당 지역 그러니까 이게 참 민망한 용어인데 그러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시는 어쩔 수 없고 예. 어쩔 수 없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도 지금 특수석상 뭐 그런 것 같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좌파를 보면 그러니까 정치인이 안 보이고 전부 정치 몰입애들만 보이고 정치 지도자가 안 보여요. 그냥 모여 있는 군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홍위병의 포로가 됐다고 하는 측면 이게 예.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하는데 네. 제가 홍위병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른바 문바 네. 이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이게 문바들 그러니까 문재인 인이 제인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인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요 문바 세력하고 그다음에 예. 이재명 때문에 양성된 개딸들 이게 뭔가 개혁적인 딸들이라 그래가 요게 합해가지고 나는 이 홍위병이라고 하는데 네. 예? 1966년에 모택동이가 이게 일으켰던 홍위병 난동처럼 네. 얘들이 171석의 국회의원들 포로를 했
금수완바가 이게 무리하다고 말한 조응천이나 박용진 의원 또는 뭐 최고위원을 지냈던 김혜영 전 의원들에 대해서 양 문자 폭탄에 네. 경우에 따라서 그 집 근처에 가서 위력적인 시위도 하고 이러니까 그 포로가 돼가지고 네, 금수완바법에 만장일치로 민주당 반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소를 믿고 이재명도 개항을 해 나왔고 이 요소를 믿고 이 송경길이도 서울시장에 나온 거 아니냐. 예. 근데 이거는 말이죠. 이 홍위병 집단의 난동행위는 범죄입니다. 범죄. 네. 이게 아니 양념이 아니고. 범죄 행위라니까. 이게 위협을 가하잖아요. 위협. 예. 협박하고 위협을 가하는 그게 범죄지.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이 이런 것도 네. 다스려야 돼요. 지금 다스리면 뭐 야당 탄압이라고 할런지 모르겠으나 이건 야당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야. 네. 장외 세력의 이런 난동행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이 근로기준법 등에 정해져 있는 합법적인 그러자면 노사쟁의를 하지 않고 비합법적인 정치투쟁을 하는 거 그거 처벌해야지. 마찬가지로 이게 이 민주당의 이 홍위병들도 이 난동행위에 지금 법에 걸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조화를 만들어 가지고 당사에 네. 박지영 공동위원장이 말하자면 박완주 의원은 이게 심한 일을 해서 도저히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너 그만둬라. 너는 국민의힘 당으로 가라. 박완주 의원에 대해서 뭐 성비위 사건의 구체적 증거가 나왔냐? 이 협박행위지 협박. 네. 이거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헌정질서를 알겠습니다. 제대로 하려고 예.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이런 상태에서 또 이 정말 이 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이 황당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를 한 대통령 후보, 전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개항을 해 출마를 하고 그리고 6.13 지방선거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재명 전 대통령 민주당 후보가 개항을고 네. 자기 연고지인 그러니까 성남시장도 했고 경기지사를 했으면 그 관내가 아니고 그 관내 예. 지금 보궐선거가 이게 분당 을구의 보궐선거 있잖아요. 예. 거기 안철수 후보가 나선 것인데 그 비연고지지만 거기가 이른바 전통적 이게 민주당 지지 지역이고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거기서 5선을 했다. 이렇게 나간데 그 출마 동기가 불순하고 헌법 위반적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그 국회의원직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내에게 몰려있는 대장동 게이트 등 13가지 이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 방탄복을 입고 네. 그 사건들에서 체포 동의 요청이 온다든지 하면 그걸 면하기 위해서 나갔다 하는 건 누구 눈에도 분명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동기 자체가 불순할 뿐 아니라 그 동기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직무를 행할 생각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게. 네. 그리고 그럼 이 사태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국회의원은 이 선출직이니까 아무데나 나갈 수도 있지. 네. 아무데나. 네. 아무데나 나갈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없으니까. 전국 어디서나 그렇지. 가능해. 전국 어디서. 예. 그러나 주소지하고 이번 상관없이. 경우에는 이번 경우에 정치 도의상으로도 나간다면 연구지에 나가야 되는데 분당 갑에. 그래 개항갑에 그래 나갈 수도 있다 칩시다. 그러니까 금지 조항이 없어. 그러면 동기가 그럼 불순하고 헌법 위반적 동기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 방탄용 배지를 달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거 유권자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그거 유권자들은 누구냐 하면 우리 고박사나 나나 계양을구에 네. 살고 있는 유권자나 다 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원입니다. 네. 나는 서울 중구에 살고 있거든. 음. 우연히 중구에 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계양을구에 사는 유권자 여러분들도 우연히 그곳에 살게 된 거예요. 우연히.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는 변함이 없고 아하. 따라서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 의무에도 네. 계양을구가 다르고 중구에 사는 애가 다르고 하지 않다 이 말이야. 아하, 예. 그렇다면 그 계양을구 유권자 여러분들이 주권자인 헌법상 일 기관인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음. 방탄조끼 입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나왔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지. 그거 나와. 예. 그걸 용납한다고 하면 국민의
기본적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국회의원만 나르고 장관 나무라고 대통령만 나무라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은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나무랄 수 있어야지. 거기 살고 있는 국민들이 헌법상 제1기관이라고 자각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친소관계가 있고 아무리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런 불순하고 부당하고 헌법 위반적인 생각으로 그 지역에 나서려고 하는 이런 자를 거기에서 네. 투표를 해서 국회로 보낸다. 국회라고 하는 게 국민 대표자 회의에 준 말이에요. 국민 대표자들이 모이는데 국민 대표자의 조건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보낼 생각을 해야지. 방탄조끼 입으려고 나온 이런 사람을 내가 이번에 낙선하면 없는 제도 만들어서 이 정권이 나를 잡아야 할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울면서 그 얘기 한 일이 있어요. 예. 그거예요. 저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없는 죄를 만들어? 지금 드러난 죄만 하더라도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장동 게이트 그 예. 밑에 하수인들 재판 진행될 때마다 새로운 증거가 계속 나와가 주범은 성남시장 이재명이라는 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 야, 이 사람아 이재명 왜 없는 죄를 만들어? 있는 죄에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걸 갖고 사법 처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러니까 예. 그 당연한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왔다 한다면 국민이 네. 인정사정 없이 징치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 민심의 방망이를 휘둘러야 돼요. 지금 개항을에 사시는 국민들이 실제로 방망이를 드신 것 같아. 이게 거기 윤영선 후보랑 하는데 역전됐잖아요. 이제 최근에 그게 예. 이제 여론조사 나왔지. 예. 그 윤형선인가 예, 하는 윤영선 후보. 그 지역 이겼어요. 예. 토박 이사인데 예. 처음에는 뭐 그 격차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최근에 한 군데 UIE인가 하는 네. 데서 이게 이 오차 범위 내지만은 4% 이상 네, 네. 차이로 역전했다 그러니까 네. 이게 홍위병의 일부인 그 무슨 단체가 그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했잖아요. 그래요. 예. 아니,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발했습니다. 방송이지만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 그때 제 주위에서 느끼는 감정대로 미친 놈들이야. 그런데 그게 보도 자료를 내가 기가 예. 차서 자세히 봤더니 네. 거기는 예. 민주당이 최소 10 그리고 20% 이상 지지율이 국회의원 선거고 뭐가 예, 이겨왔던 나온 것이다. 지역인데 왜 이번에 이렇게 역전되는 게 나오느냐. 그거는 고의로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불리한 여론조사를 만들었으니까 불법 행위를 했으니까 이게 처벌해달라. 그런 주장입니다. 얘들을 이 계양을구의 젊은이들이 예. 얘들을 무고죄로 고발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제가 할 생각이에요. 안 하면 제가 할 생각이에요. 제가 젊은 변호사들하고 예. 같이 이게 무슨 꼴이 그러니까 이게 홍위병들이라고 하는 게 말이지. 네. 이게 개딸 그다음에 문빠 이 홍위병 이 일당들의 생각이 이런 정도다 이게 이런 정도. 네. 그러니까 171석도 벌벌 떨지 이게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지난 얘기를 합시다. 예. 지난 이 3월 9일 이전에 내내 이게 여당의 무슨 당직 간부로 지내다가 주요 여론조사 기관에 이게 CEO가 된 그런 여론조사 기관도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이게 도대체 믿을 수 있느냐? 우리 늘 그러면서도 그거를 고발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도대체 이놈들이 말이야. 하는 짓이 이게 뭐냐? 이게 대명천지에. 그러니까 저는 이것까지도 개항을 유권자 여러분들이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분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노해야 돼요. 우리가 분노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 시기에 우연히 계양을구의 주민등록을 갖고 있었다 하는 국민의 일부인 여러분들이 국민으로서 분노를 해야지요. 이게 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예. 자, 예, 마지막 주제로 갈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정치권에 몸을 담았던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검사만 하고 검찰총장하고 11달 만에 따져보니까 대통령이 됐어. 예. 검찰총장 사직하고 11달 만에 된 사람 치고는 저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5월 10일 취임에 임해서 그가 이게 맡은 손에 쥐게 된 이 정권은 예. 이게 우선 경제난, 음. 그 다음에 이게 국회의 171석의 홍위병에 좌우되는 폭력 집단화되어 있는 이게 무식, 무능, 무례한 이 국회 여소야대 예. 이걸 어떻게 넘어야 하느냐 문제. 네. 지금 현재 경제난이 말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뿌려놓은 이게 부정적인 악의 씨들을 그대로 안았잖아요. 네. 이게 국가 부채도 460조 이상 늘어나고 원전 예를 들자면 하나가 원전도 완전히 파괴해갖고 지금 전기값도 올리게 되는 네. 이런 상황도 생기고 무엇보다도 고물가 그다음에 삼고 물가 환율 원유 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적 어려움 속에 그다음에 여소야대의 이런 예. 난폭한 국회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 경제 문제는 네. 김영삼 대통령 때에 이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IMF 사태를 맞았잖아요. 예. IMF 사태라고 하는 밀물이 밀려오는데 네. 그 순간에 김영삼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음. 거기에 중지를 모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그냥 생략해버리고 IMF로 갔기 때문에 이거 혼자 뒤집어 쓴 꼴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게 윤 대통령 정권에 저질러져 가지고 경제난이 온 게 아니고 앞에 정권을 물러받은 것이니까 예. 여기에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 가지고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런 흔적을 여실히 보여야 돼요. 네. 김영삼 대통령 그 흔적 보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그런 흔적을 안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 썼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준비를. 예. 예. 그러니까 늘공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늘상 공무원. 그 지금 약간 걱정되는 게 비서실장, 경제수석,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부 늘공 출신들이거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늘공 출신이 아닌 언론인, 학계인데 광범위한 지혜를 모아갖고 네. 이게 경제난 극복에 대응하는 이런 국민들이 그 결과가 금세 안 나타나도 아 우리 대통령 참 수고한다는 느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심을 항상 등에 업어라 이 말입니다. 그 171석 이것은 정도를 가야 되고 네. 꼼수나 내로남불 같은 일을 저질러서는 절대로 안 해야 된다. 음흠. 정도로 가라 이거야.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건을 내놨는데 저쪽에서 그냥 터무니없이 걸고 넘어졌다. 네. 그러면 그걸 아주 숙연한 자세로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거. 그 네. 민심이 움직인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윤석열 정권은 초기부터 도덕적 우위를 가져야 된다. 네. 도덕적 우위를 이 야당보다도 우위를 그리고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도덕적 우위를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의 싹이 처음부터 싹 틀 수 있는 요지를 완전히 없애야 되고 그리고 이 인사 문제에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니까 지금 초기 조각하는데 정호영 내정자는 오늘 뭐 이제 스스로 사퇴를 했고 어젯밤에 했습니다. 어제 사퇴했어요. 어젯밤에 교육부 장관도 이제 하나 이렇게 낙마를 했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들으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보면 대통령들이 전부 국회의원 경험이 있어요. 그중에 절반 이상은 낙선 경험을 가진 사람들. 선거는 낙선해보면 진짜로 친구도 생기고 반대자가 누군지 환히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경험을 가져서 장점이 나는 많다고 봐요. 그래가 대통령 되는 게 단점도 있지. 그게 국회의원 경험을 가졌다고 해서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건 국회의원 경험을 안 가졌기 때문에 민심과 직접 접촉되는 기회를 전혀 안 가졌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 국한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친한 사람들 얘기를 여러 개 듣고 그러니까 평소에 몰랐던 사람도 강요로 지명하고 뭐 비서관도 쓰고 하는 이런 일이 당분간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인사 풀을 이게 넓혀야 된다. 알겠습니다. 정호영 내정자가 어제 사표를 냈죠.
오늘 아침 뉴스에 내가 봤는데 예. 어제 낮까지도 이 일부에서 제 주위에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약간은 우려했어요. 예. 어떤 뭘 우려입니까? 우려를 하는 예. 거니까 이 윤 대통령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거 아니냐. 예. 왜 그런 우려를 하는 거니까 이게 한덕수 총리 이게 민주당이 결국 손들었잖아요. 네. 자, 이거 내 뚝심에 내가 밀고 가니까 이놈들도 빌 수 있느냐. 이런 오만한 마음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정호영이가 사법처리 대상으로 드러난 거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네. 이게 큰일 나고 6.1 지방선거도 망친다. 이런 우려를 했는데 네. 저도 약간의 우려를 한 사람이에요. 네.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제 유튜브도 그렇고 계속해서 절대로 안 된다. 내일 5월 24일이 말이죠. 이익충돌 방지법이 발효되는 날입니다. 그 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장,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병원장이면 다 공공기관의 CEO급에 있는 사람이 자기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거나 공사 계약을 수의로 하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 처벌한다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경북대학교 병원장을 하면서 경북대 이과대학의 아들, 딸들이 그 편입학을 하는데 거기 동료들이 거기 시험위원으로 들어갔고 본인이 우선 병원장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익충돌 방지법에 걸리는데 물론 소급 적용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취지에 걸리고 그다음에 조국 사태를 이렇게 대자뷰에서 임명 강행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혹시나 한 생각이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민심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큰 흐름에 있어서 민심은 늘 정확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서는 정호영 후보의 자진 사퇴가 그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과 출범에 어쨌든 이제 부담되는 요소가 제거됐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것이 6.1 지방선거에도 어쨌든 좋은 영향을 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텐데, 그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 제가 한 말씀만 좀 청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 이제 국가 원로로서 우리 박찬정 변호사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좀 이게 역설적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사에서 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 나가 국민 전체의 통합의 시대를 연다는 것. 예. 그리고 나를 지지하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에도 적당한 장소에 훌륭한 인재를 쓰겠다는 것. 네. 야당의 국정 동반자로 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수시로 한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의 시대를 열어가지고 수시로 광화문 광장에서 가까이 있는 남대문 시장에서 학생들, 젊은이들과 상인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요거 하나도 안 지켰거든. 그랬죠. 요대로 거꾸로 이걸 반드시 구체적으로 공약을 안 했다 하더라도 요걸 요대로 지켜야 돼. 그러니까 야당을 동반자로 하는데 야당이 지금 횡포를 부리는데 그래도 동반자로 해라. 끌어들여라. 전화 걸고 백악관의 레건 대통령 기록을 보면 그의 일상 이 낮 시간의 절반은 이게 국회의원들하고 통화하고 밥 먹고 차 마시는 시간이었던 게. 하여간 그런 노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히 안 지킨 이 5가지를 지키고 하나 보태 것은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에 저는 가본 일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내 중학교 후배지만 오라고 할 리도 없고 오라고 해서 내가 쉽게 갈지도 않지만은 그게 위민 간에 그러니까 비서실동에 곳곳에 이게 채근담에 쪽자가 걸려있다 그래요. 대인춘풍이라는 게 걸려있다 그래. 사람을 대하는데 봄바람처럼 하라. 춘풍추상? 그걸 걸어놨다. 그런데 춘풍추상이라고 걸었는지 대인춘풍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채근담에 있는 8자 그 원문 그대로를 걸어라. 뭔가면 대인춘풍 지기추상. 그렇죠. 거꾸로 지기추상 대인춘풍. 내 몸을 가질 때 가을 서리발처럼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데는 이게 훈풍이 나도록 해야 이게 뭔가 지기추상
이게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대통령 자신과 그 주변 실세들이 가장 부패한 게 문재인 5년입니다. 네. 그래서 직위추상이란 말 안 쓴 것 같아. 아하. 그러니까 이번에 용산 집무실 뭐 저도 뭐 가볼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입구에 아주 크게 한번 써보라고. 직위추상, 예? 직위추상 대인춘풍. 알겠어요. 아주 재밌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문재인이는 대국민 사기극을 쳤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이가 그 사기극 친 그거를 실천하는 대통령이 한번 돼봐라. 예, 그런 말씀이시네. 거기에 빠뜨린 게 또 하나 있고. 예. 그 취임사에 그 네 가지 얘기하고 난 네. 다음에 끝에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요게 아주 리듬이 맞아요. 그래요. 내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도대체 이거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리듬에 맞추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기회는 불균등했으며 과정은 불공정했고 결과는 부정의했다. 이게 문재인이야. 네. 요거 명심해야 돼, 문 대통령. 알겠습니다. 예. 그래, 오늘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이제 13일, 14일째 되는 날인데, 그리고 6일 지방선거 일주일 남긴 시점에 우리 박찬정 변호사님 모시고 그 지방선거 판세도 한번 쭉 훑어 주셨고, 또 특히 그 이재명이라는 자의 이 그 정말 황당한 이 출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국민적 분노, 어쩌다 우연히 개항을에 살게 된 바로 그 국민 여러분이 전체 국민을 대표해서 화를 내고 정당한 분노를 표출해서 응징해 달라. 이게 국민의 의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얘기 끝에 예. 한마디 더 붙이겠어요. 예.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이나 법관들에서는 탄핵 절차가 있습니다. 네. 헌법과 법률 위반될 때.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 중에 헌법을 위반했을 때 탄핵하는 규정은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개항을고에 네. 우리 국민의 일부인 국민인 여러분들이 말이야. 여러분들 자신을 다그쳐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헌법에 위반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결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박찬정 변호사님과의 특별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시청하시고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